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급락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고용 보고서가 나온 날인데요. 고용 보고서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고요. 또 연준의 B컷을 담보할 만큼 최악의 수준으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애매한 결과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에는 투매가 일어났는데요. 시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무려 400포인트 가까이 밀렸고요. 4만 선을 지키는 수준에서 마감하긴 했지만 1% 이상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크게 밀렸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1.73% 급락하면서 5,4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거의 100포인트가량 조정받은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무려 2.55% 급락한 상태이고요. 400포인트 이상 밀리면서 17,000선도 깨지게 됐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수준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시장 금요일이었는데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운명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지만 증시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고용 보고서 뚜껑을 열어보니 노동 시장은 확실히 냉각 중이었고요. 그런데 급속하게 냉각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서기도 약간 애매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 나스닥 지수가 무려 5.8% 정도 급락을 하면서 2022년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한 주 동안 4.3% 하락하면서 2023년 최악의 주를 보냈고요. 오늘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도 요동치면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증폭이 됐습니다. 네, 고용 보고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금 8월 신규 고용 건수가 14만 2천 명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이제 굉장히 넓었어요. 10만 명에서 24만 명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가 있었지만 시장의 대체적인 예상은 16만 명 정도는 증가하지 않겠냐라고 봤었는데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을 더욱더 놀래키게 한 것은 지난 7월 그리고 6월 수치의 수정치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을 굉장히 글로벌 증시 투매를 야기를 했었는데요. 애초에 발표됐었던 7월 수치가 11만 4천 명 증가했는데 이것이 또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무려 2만 5천 명 낮춰지면서 8만 9천 명 증가로 줄어들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7월 부분 비농업 고용이 10만 명 이하로 늘어났다라는 소리입니다. 7월 고용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고요. 6월 수치도 6만 1천 명이나 하향이 되면서 노동 시장이 확실히 냉각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8월 실업률 같은 경우 상당히 주목이 되었는데요. 실업률은 투자자들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줬습니다. 8월 실업률 4.2%로 집계되면서 3년 만에 거의 3년 만에 가장 높았던 지난달 수치 4.3%에서 0.1%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네,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자 미국 재무장관인 옐런도 나섰습니다. 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 아직까지 미국의 노동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14만 2천 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상당히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속도로 본다라는 이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고용시장이 다소 둔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여전히 건강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고용시장이 더 둔화할 가능성도 있고 이것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옐런 장관의 이런 희망 섞인 발언은 주식시장을 떠받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전문가 평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주요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이 확연히 둔화하는 것이 확인이 됐지만 어떤 비상한 상황으로 연준이 바로 뛰어들어서 비컷 인하를 단행할 정도로 고용시장이 경색되진 않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CNBC는 오늘 헤드라인을 통해서 고용시장이 물론 좋지는 않았지만 1급 비상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전했고요. 네, 연준의 비공식적인 대변인으로도 알려져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 역시 오늘 고용 보고서 상당히 애매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보고서가 너무 좋게 나와주거나 너무 나쁘게 나와주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오늘 결과 헤드라인 수치만 보면 비컷할 정도로 안 좋지 않았고 앞전 수정치는 25bp를 확증시킬 정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연준
연준도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오늘 나온 수치로 이번 9월의 인하 폭이 25일지 50일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숫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현재로서 가능성은 50대 5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 역시 고용 보고서가 연준에게 경고를 날리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네, 오늘 고용지표 발표 이후 금융시장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보면 와리가리 장세다라고도 하는데요. 외환시장, 채권시장 같은 경우 지금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는 이제 연준의 9월 비컷 가능성이 유력하게 60%에 달하는 수준으로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점차 이 가능성은 줄어들었고 결국 오늘 고용보고서로 인해서 9월에 비컷을 확신하기는 어렵다라는 인식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확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연준이 9월에 비컷을 단행할 가능성은 3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날 보고서까지만 보면은 이제 연준은 9월 달에 안정적으로 25bp 인하로 금리 인하의 서막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CNBC 방송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고용 보고서는 오히려 트레이더들을 림보 상태에 빠지게 했다. 9월 달에 얼만큼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림보 상태에 빠지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이제 한두 시간 안에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금리 인하의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는 이제 이번 달 중순에 있는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 인하폭에 대해서는 네, 다소 좀 조심스러운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뉴욕 연은 총재가 먼저 발언에 나섰습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페드에서 2인자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가 봤던 추세와 일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크게 놀라울 것이 없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그렇게 고용시장이 급속하게 둔화했다라고 인식하지 않다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요. 결국 연준이 B컵보다는 25bp 인하를 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대선 관련해서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선거가 연준의 임무를 더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월 열리는 대선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를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월러 이사도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 내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인물인데요. 월러 이사 역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때가 됐다라는 이런 언급을 하면서 곧 이번 달에 곧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다라는 것에 쐐기를 박아줬습니다. 네, 또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금리 인하를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된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 폭을 더 키워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요. 네, 당장 돌아오는 회의에 있어서는 지금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미래의 결정을 내리겠다. 결국 지표에 달렸다라는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하 속도라든지 폭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오픈마인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경우는 월러가 25bp냐 50bp냐를 이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25bp를 지지하는데 조금 가까운 것 같다라는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연준 시카고연은 총재, 굴스비 총재도 발언을 했는데요.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는 CNBC 방송에 출연해서 고용시장이 명백하게 식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연준은 더욱더 공격적인 통화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을 펼쳤습니다. 네,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월러 이사와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을 반영을 하면 연준의 지도부는 9월에 25bp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 이제 고용 보고서가 다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은 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지금 시장의 성적이 상당히 좋지 않고요. 네, 계절적으로도 9월이 상당히 증시에는 부정적인 시기라는 점도 유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는 이런 시장 여건 속에서는 영웅이 될 필요는 없고 더욱더 좀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유리하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역시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급락을 하면서 S&P 500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전 섹터 하락했고요. 통신주가 2.9% 급락, 그리고 기술업종이 2.4% 하락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은데요. 지금 M7 종목도 일제히 큰 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와 구글이 4%대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무려 8%대, 아마존 3%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의 거래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미국이 9월 FOMC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를 검토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전망인데요. 다음 주에 주요 물가 지표 대기하고 있습니다. CPI와 PPI 발표가 나기 때문에 이 지표를 확인하면 연준이 과연 B컷을 단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뉴욕 기호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